그 다음에 해를 갖거나 갖지 않는, 이것도 뭐 특수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해를 갖거나 갖지 않는 열리. 정수인 해를 갖는 거. 지금 쌤 보고 있나요? 제목만 읽고 있습니다. 지금 5번 책에 보면 5번 보면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동식, 그 다음에 해가 주어질 때 연립 1차 부동식, 해를 갖거나 갖지 않는 연립 1차 부동식, 정수인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동식,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절대값입니다. 지금 오늘 골자는 일단 두 개예요. 하나는 연립 부동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군대 왜 문제 이렇게 많이 내놨냐? 중학교 과정, 예전에 중학교 과정 내용이 고등학교로 올라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들어온 거야. 알겠나요? 중학교 때 연립부동식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연립부동식이 이제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연립부동식은 어떻게 한다고? 수직선에 무조건 표현해야 돼요. 수직선에 무조건 표현해야 됩니다. 자, 수직선은 X축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하나 풀고 그림을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호화 시킨 거야. 실은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등학교 보면 이렇게만 색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겹치다 보면 안 보이니까 약간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1보다 크거 나왔다, 1보다 크거 나왔다는 것은 조심할 점, 얘랑 높이가 달라야 됩니다. 알겠어요? 높이가 같은 것은 하나야. 알겠어요? 보통 수직선 나타내다 보면 이렇게 높이가 같아버리면 이게 하나입니다. 얘 또는 얘야. 얘하고 얘를 합쳤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x는 2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크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를 똑같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알겠나요? 높이가 다른 것은 공통부분이다. 혜진아, 모르고 있어. 얘도 연립부동식, 얘도 연립부동식. 어려운 문제 아니죠?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넘기면 왼쪽 거 2x가 2가 돼서 x는 1보다 작다. 오른쪽 거 3x는 1보다 3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그냥 썼어?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수익선을 나타내면 둘 다 1보다, 하나는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왼쪽이 작거나 같다. 색칠해야 되고, 두 번째를 풀었더니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고 조심해야겠네요.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통 부분은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되겠다. 그래서 얘는 x는 1만 해가 되겠습니다. 공통 부분. 이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제 3번으로 설명을 하고, 해가 있는 그림과 해가 없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해가 있는 그림과 해가 없는 그림. 자, 얘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다 했죠. 그럼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수직선은 당연히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될 거야. 양쪽으로 있으면서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돼야지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 점을 이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해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해가 없도록 해라겠으니까 이렇게 왔을 때 해가 없으면 이 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해가 있으면 얘를 빼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왼쪽 거를 풀었더니 위에 거를 풀었더니 x는 4분의 a보다 작다. 얘가 4분의 a. 아래 거를 풀었더니 뭡니까? 2x가 3보다 크니까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같다. 2분의 3. 여기까지 상황이야. 자, 위에 거 풀었고 아래 거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쩐다?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겠으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 점이 되면 같아지면 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얘는 빵꾸가 났고 얘는 채워주잖아. 얘하고 얘가 같아지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실 요놈 인쪽으로 와야겠죠? 이렇게 오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는 빵꾸 났고 하나는 채워졌으니까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돼도 된다 안 된다? 해가 없도록 하겠으니까. 부동식의 제일 어려운 것이 등호작업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등호가 됐을 때 말이 되면 들어가는 거고 말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면 문제에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된다 이 말이야. 해가 현재 존재하지 않았잖아 지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어쩌래? 같아도 되겠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같아도 된다 이래 되겠죠. 첫 번째는 위치 판단하고 두 번째는 등호작업. 등호작업이 부등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호작업이 안 되면 문제 오답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등호작업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호작업은 수익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을 같게 만든 후에 이게 말이 되면 이 문제의 조건에 말이 되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말이 안 되면 그 등호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마무리는 A가 결론적으로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정수 최대값은 6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현재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해가 존재하는 그림과 존재하지 않는 그림, 여기서 해가 존재한다고 했으면 수익선 그래프가 수익선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해가 존재하는 거죠.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는 해가 존재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겠니? 얘하고 얘가 제 바뀌는 시점이 어렵겠죠. 정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 얘하고 얘가 바뀌는 이 얘하고 얘가 겹치는 부분이 문제되잖아. 얘는 사실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안 보여 보이잖아. 좋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알겠죠? 뭔 내용인지 알겠죠? 얘는 둘 다 비었다. 얘는 하나는 비었고 하나는 채웠다. 얘는 둘 다 채웠다 이 말이야. 이 값을 A라고 하면 하나는 X가 A보다 작고 하나는 X가 A보다 크다 이 말이 되겠고, 얘는 하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는 A보다 크다. 얘는 X가 A보다 작고 X는 A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그림은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해가 없는 거죠. 이 그림 해가 없는 거야. 두 번째 그림은 해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해가 A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채워졌냐 빵꾸가 났냐에 따라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채워졌냐 빵꾸가 났냐가 같다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다. 제일 쉬운 거예요. 크다입니다. 됐어요? 해가 없을 조건. 해가 없을 썼으니까요. 존재할 조건. 위에 것도 바꿔내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해가 존재할 조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위에는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해가 없게 생각하고 수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3, 여기가 A. 두 번째 그림은 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겠죠. 마무리하러 갑시다. 해가 없을 조건하면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해가 존재할 조건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A가 더 크다는 것이 맞겠죠? 두 번째는 일단 A가 작다가 맞겠죠?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둥어라고, 둥어. 둥어는 어떻게 본다고? 두 개를 같게 그려놓고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해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니까 위쪽에 둥어가 붙은 거죠. 해가 없다 하면 둥어 붙고 해가 있다 하면 둥어가 얘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해가 없는 거죠. 여가 둥어 붙으면 안 된다고. 여긴 둥어 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등식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집으로 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좀 갖고 갈까요? 이제 몇 번 풀어봐야 될까요? 질문하세요. 몇 번? 몇 번? 22번. 또 19번. 됐나요? 뒤에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A, B 0보다 작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게 두 개. 부등식에서는 양수, 음수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양수만, 음수만 있으면 절대값의 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A, B가 누가 더 커? B가 더 큽니다. 음수에서 B가 커요.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1 누가 더 커요? A분의 1, B분의 1. 모르면 술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일단 놔둬. 일단 얘와 이런 거야.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지면 뭡니까? 역수입니다. 역수야. 얘는 자, B분의 1은 일단 부등식은 양수, 음수가 중요하겠습니다. B분의 1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였으니까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해? 절대값의 크기만 생각하면 되겠죠. 절대값의 크기 누가 더 커? A가 더 크죠. A가 더 크니까 분자가 A가 1이 더 크겠죠. 얘는 1보다 더 크겠고 얘는 1보다 더 작겠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알겠죠? 일단 둘 다 음수입니다. 양변에 나는 얘는 A, B를 곱해버리겠습니다. A, B는 양수야, 음수야? A도 음수, B도 음수니까 A, B는 양수야.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러면 A 세제곱과 B 세제곱.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A는 양수, 음수? 음수. B 양수, 음수? 음수. 누가 더 크다 했어? B가 더 크다겠죠? 절대값 A가 더 크고,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부호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집니다. 알겠어요? 세제곱을 하면 부호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제곱을 하면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까 절대값이 중요한 거거든. 아시겠죠? 그럼 기억은 어떻게 할 거냐? 기억은 꼭 기억하세요. 기억은 많이 나옵니다. 수직선 꼭 그리십시오. 자, 역수 말이 나오면 수직선 꼭 그리세요. 역수, 수직선 다 그리면 잘 보입니다. 수직선에 역수를 나타내면 잘 보여요. 근데 역수가 잘 보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됩니다.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0하고 1하고 0하고 1 사이에 있었습니다.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었어. 그럼 A분의 1은 자, A가 3분의 1이면 A분의 1은 3이 되겠죠. 역수는 뭐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자, 1을 기준으로 역수는 일단 조심할 것은 양수의 역수는 양수이고요. 음수의 역수는 음수입니다. 양수의 역수는 양수이고 음수의 역수는 음수야. 그래서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작은 값하고 큰 값을 곱해야 1이 나올 수가 있어. 자, B 한번 놔볼게요. B를 여기다 놨습니다. B를 여기다 놓으면 B분의 1은 어디로 가냐면 이만큼 갑니다. 위치는 값은 위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만 하면 돼요. 비교만 하면 됩니다. 보세요.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A분의 1은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고, A와 B가 요 사이에 있으면서 B가 더 크면 뒤집으면, 역수를 뒤집으면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B가 C하고 D를 적을게요. C하고 D가 얘가 있으면 CD가 얘가 있으면 역수는 C의 역수는 음수입니다. D의 역수도 음수가 되고요. 그럼 C분의 1은 어디로 가냐면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C분의 1은 여기에 놓여 있고 D분의 1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수를 집어넣어 가셔야 돼요. 알겠나요?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부동식에서 이거 아주 많이 나온다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아무 데나 쓰세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일부러 문자를 바꿨어요. A분의 B가 AB가 여기 있으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가고요. CD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습니다. 물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A분의 1 이쪽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뭐에 대한 내용 몇 가지.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A분의 1은 1보다 더 커집니다.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A분의 1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면 A분의 1은 자, A가 0부터 1 사이면 A분의 1은 1보다 커집니다. A가 1보다 크면 요걸 많이 들려요. A가 1보다 크면
역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역수는 양수는 양수가 되고 음수는 음수가 됩니다. 보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부터 a가 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a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집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a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 일일이 다 적으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직선 좀 그려놓고 보면 훨씬 더 수직선 잘 보이죠? 0, 1 그려놓고 a가 여기 있으면 a분의 1은 이쪽으로 가고 b가 이쪽에 있으면 b분의 1이 이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1을 기준 왔다 갔다 하고 마이너스 기준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0, a, b이면 역수는 뒤집어집니다. 0, b분의 1, a분의 1이 됩니다. 아니 선생님 1이 없잖아요. 1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겠어? 자, 여가 0이에요. 여가 a야. 여가 0이야. 보여줄까? 여가 0이야. 여가 a야. 예를 들어서 여가 1이야. 그럼 b는 여기 있다 봅시다. b가 여기 있으면 a분의 1은 어디로 갔습니까? a분의 1은 1을 넘어가서 이쪽에 있겠죠. b가 여기 있으면 b가 1을 넘어와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라고요. 1하고 관계없이. 알겠나요? 조심할 점은 이제 음수 a, b, 0. 음수는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음수의 역수는 음수라고 했습니다. 둘 다 음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져야겠죠. 안 뒤집어졌죠. 누가 돼요? 음수고 0보다 작고 누가 a분의 1이 이제 b분의 1보다 더 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한번 나타내볼까요? 하나 더 그릴까요? 수직선을. 여기가 a, 여기가 b.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도 관계없겠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a분의 1은 이만큼 갑니다. b분의 1은 이만큼 갑니다. a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있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a분의 1은 이쪽으로 가고 b분의 1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겠죠. 역수가 되면 무조건 부호가 바뀐다는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부등식은 양수 음수를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양수냐 음수냐를 먼저 따져줘야 돼. 부등식은 양수끼리는 비교할 수 있고 음수끼리는 비교할 수 있는데 양수 음수는 당연한 말이 되니까 비교할 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부등식은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그다음에 역수는 1을 넘어간다. 수직선에서 음수는 마이너스 1을 넘어간다. 그래서 이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역수적인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보입니다. 문제 하나 또 풀어줄게요. 이 문제 한번 풀어줘. 풀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가 있죠. 이제 역수가 되면 b가 더 컸는데 역수가 되면 a분의 1이 더 크다. 둘 다 음수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미분도
D는 맞았죠? D는 맞았죠? 아, D는 맞았죠? 그렇지? 얘도 절대값 얘가 더 크니까 더 맞았다. 822번. 자, 얘를 풀었더니 이렇게 됐죠? 얘를 풀었더니 이렇게 했다는 것은 X에 이렇게 범위가 나왔다는 것은 얘는 뭐다? 1차 부등식이다 이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개념을 할 때 어째 이 개수가 0이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가 나왔죠. 그런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1차 부등식이다 이 말이고,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안 되면서 나눌 거다 이 말이고, 나누면서 봤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네요. 부등식은 중요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서 2a-b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으면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3a가 음수가 돼서 a는 일단 음수입니다. 다 a로 바꿀 거야. 다 a로 바꿀 거야. 다 a로 바꾸면 왼쪽은 2a-a 3a x 3a 마이너스 해서 a 플러스 8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x를 어째? 3a로 이렇게 나눴다. 항상 부등식은 부등호를 제일 나중에 양수, 음수 생각하고 적어야 되니까 부등호를 적고 푸는 게 아니라 나누고 나서 양수로 나눴냐 음수로 나눴냐 생각을 하면 이 해하고 이 해가 똑같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넘겨서 풀면 마이너스 3a 이쪽으로 넣으면 4a 마이너스 8에서 a는 마이너스 2.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내가 풀다가 음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양수가 나왔어. 근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2이면 b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냥 부동식 예전에 풀었던 거니까 좀 빨리 가봅시다. 자, 정의는 뭡니까? 얘를 정의 이렇게 푼다고요? x에서 2 사이의 거리가 정의를 풀려면 절대값을 정의를 풀려면 어떻게 풉니까? 수직선을 그려야겠죠? x에서 2까지의 거리가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x는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그 거리가 어쩐다? 4보다 작다라고 했죠. 4보다 작다는 것은 2에서 거리가 4인 지점을 찍게 되면 오른쪽은 6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이 알겠나요? x에서 2에서 x까지의 거리가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2에서 거리가 4인 지점을 찍은 거야. 그래봤자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 안쪽이 되겠죠. x가 여기 놓이겠죠. 결론적으로 x는 뭐부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서 푼 거고, 절대값이 나오면 어쩐다? 절대값이 4보다 작다 하면 어떤 범위? 사이 범위. 작다 하면 사이 범위. 크다 하면 바깥 범위.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 범위. 크면 바깥 범위야. 다시 말해서 x-2가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넘겨서 풀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x가 6까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풀이는 지금 요거 쉽습니다. 요 풀이 쉬워요. 절대값 하나가 있고 상수값이 있는 것은 요 풀이가 제일 쉬워요.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0점 분리법을 이용하자 이 말입니다. 0점 분리법. 그럼 첫 번째 0점 분리법이니까 기준이 누굽니까?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나눠서 풀겠다 이 말이죠.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8고
나오고 x는 뭡니까?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8고 나오고 4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x 2보다 크고 x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뭐 암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2보다 너희들이 계산해야 돼.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 두 번째, x가 2보다 크면 양수 x 마이너스 2가 지금 4보다 작다 해서 x는 6보다 작다. 결론적으로 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두 개를 어쨌든 합쳐줘야겠죠? 아무리 하면 마이너스 2부터 x는 6까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다음은 세 번째 그래프.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4를 나타내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이 그래프 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y는 절대값 x-2를 그리겠다고.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했습니까? 꼭지점 찾고, 꼭지점 얼마입니까? 2,0 찍고, 절대값 하나짜리는 V자로 그려지겠죠? 2,0 찍고, 2,0 찍고, V자. 축은 먼저 그리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V자만 그리면 돼요. 그럼 얘가 2다 이거죠. 그럼 4는 어디겠냐? 4는 아마도, y는 4는 여기 있겠죠? 좀 더 위로 와야 되는데, 4. 지금 y는 얘가 4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y는 4보다 작은 쪽. 이 그래프가 y는 4보다 작은 쪽. 여기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 x 범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것보다 작은 쪽 x의 범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해야겠죠? 이쪽 계산 4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라고 했죠? 이 기울기가 1이라 했죠? 그러면 4까지 올라가려면 4칸 오른쪽으로 하니까 이 위치가 6이고 이 위치는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2다. B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아낸 겁니다. 식으로 안 가고 막 기울기가 1이 아니고 뭐 2나 뭐 3이 나오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되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0점 분리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첫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쓰임새가 좀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 현재로서는 이렇게 간단히 나오면 이 방법이 제일 쉽겠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이지하다고, 제일 쉽다고.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나오면 이렇게 넘어오는 게 쉽다고요. 굳이 쉬운 문제를 이렇게 불편하게 풀 필요가, 쉬운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불편하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알겠나요? 자, 6번. 성질로 풀라니까, 0점 분리법을 풀라니까 좀 성질이 나지. 왜? 여기서 이게 두 개를 나눴고, 여기서 범위를 세 개를 나눠서 풀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알았어요? 성질을 이용했단 말이야. 0점 분리법을 풀었는데,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 정의로 풀 수도 있고, 0점 분리법을 풀 수도 있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뭘 이용해서 푸는 게 좋겠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낫겠죠? 됐어요? 이 문제는 정의로 풀 수도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3과의 거리. 얘는 뭔가의 거리야? x 플러스 1은 뭐과의 거리입니까? 선생님 읽으면 너희들 왜 그런 거 따라서 해봐야 돼. x-3은 3과 x와의 거리야. 얘는 마이너스 1과 x와의 거리야.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내면 얘를
정의로 풀면 수익선에 나타내는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1하고 3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거리를 더할 거야. 그럼 x를 놓을 겁니다. 내가 x를 놓겠지. 그럼 만약에 x가 이 사이에 있으면 뭔 뜻이야? 또 분자 잔다 줄이 x가 여기 있으면 이까지의 거리 더하기 이까지의 거리잖아. 그럼 이 거리는 4니까 8보다 작다. 8 되겠죠? 그럼 x가 사이에 있으면 8 되고 x가 이렇게 벗어나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니까 8보다 클 수도 있겠네. 그럼 어딘가에 경계값이 있겠네요. 우리는 뭘 찾는 거야? 8이 되는 위치를 찾겠다 이 말이죠. 8이 되는 위치를 찾겠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8이 되는 위치가 있고 왼쪽에도 8이 되는 위치가 있겠죠. 자, 오른쪽 찾으면 왼쪽 그냥 사라집니다. 대칭적인 거니까. 자, 오른쪽 찾아볼게요. 8이 되는 위치. 자,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거리는 4. 이 거리를 A라고 합시다. 이 거리를 A, 이 거리가 4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3까지 거리는 A, 이 점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는 A 플러스 4, A 더하기 A 플러스 4가 8이 되는 상황이죠. 맞나요? A는 얼마다? A는 2다. 결론적으로 이 경계값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5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겠죠? 얘가 2칸이니까 이게 2칸. 결론적으로 x가 그 8보다 작다 있으니까 여기에 놓이면 되겠더라 이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에? 3개도 할 수 있는데 3개는 좀 더 복잡합니다. 3번 가야 돼요. 이 라인을 한 번, 두 번, 3번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5까지 놓여 있다. 뭐 연습을 해보세요. 정의로 연습하면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가 되네요. 알겠어요?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어떻게 푼다?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거죠. 자, 이 그래프 그린 연습.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요 우리가? 선생님 기억납니까? 누구하고 누구에서 끊어져?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끊어집니다.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끊어져요. 그래프는 대칭적으로 나오는데 이쪽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1, 1이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2다 이 말이에요. 이쪽 기울기가 2다.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뭐가? x는 마이너스 1, 여기는 x는 3. 여기까지가 그래프가 되겠어요. y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이 y좌표 얼마? 이 y좌표는 3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이 y좌표는 y는 4가 되겠고 우린 여기다가 누굴 그릴 거야? y는 8을 그릴 겁니다. y는 8. 그래서 해석 이 그래프 중에서 8보다 작은 이 그래프 중에서 y는 8보다 작은 이 부분의 x의 좌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의 x의 좌표 그리고 끝값은 분모가 없으니까 비워놔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가 4고 여가 8이니까 요 y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이 y의 차가 4니까 x의 간격은 얼마가 될까요? 기울기가 2니까 2가 되겠네요.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지금 요 거리를 알아낸 거야. 그러면 x의 값의 위치는 이 값은 3에서 오른쪽으로 독한 x는 5가 되겠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독한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의 x의 범위
이 부분에 뭐라고요? x의 범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 x의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겠다 이거야. 답은 x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등호 빠졌으니까 등호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로 풀 수 있으면 정의로 풀고, 현재는 좀 많이 푸는 방법이 이 방법하고 그래프가 제일 많이 이용됩니다. 0점 분리법 시기에 지금 선생님 쓰지 않았지만 좀 더 복잡할 것이다. 0점 분리법이 없다는 아니야. 알겠어요? 0점 분리법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책에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 보겠습니다. 절대값 문제 하나 풀어주고, 또 하나 문제는 정수 하나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똑같은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크다. 어떻게 푼 게 제일 편하다고? 크다는 어떤 범위? 바깥범위라 했죠. 크다는 무슨 범위? 바깥범위. 8-3x가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8-3x가 1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 두 개가 또면입니다. 자, 이런 문제. 자, 여기도 절대값이 있고, 요를 넘기면 여기는 또 식이 있죠. 이건 본 적이 없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0점 분리법과 그래프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그래프로 푸는 게 좋은데, 일단 0점 분리법을 푸십시오. 됐어요? 왜? 얘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 나오면 그래프로 푸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0점 분리법에 3분의 1만 기준으로 나누면 되니까 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0점 분리법은 두 개는 그래도 쉬운 편이야. 3개, 4개 나오면 그걸 썼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절대값이고 왼쪽은 절대값이 1, 이쪽은 넘겨도 되겠네요. 요 식이 지금 절대값 2x-3이 a 플러스 1보다 크죠? 얘가 해석 잘해야 돼. 얘가 해가 모든 실수래.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가 참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참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오른쪽이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참이 되려면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절대값의 범위는 어떻게 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왼쪽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보다 크다 하려면 오른쪽이 뭐가 되면 돼? 오른쪽이 음수가 되면 되겠죠. 오른쪽이 음수가 되면 왼쪽은 양수니까 무조건 크겠지. 해가 항상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단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까지 되고 등호 항상 고민해라 하겠습니다. 등호는 어떻게 고민해? 이 오른쪽이 0이 되면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을 해라 이거지. a 플러스 1이 얘가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생각한다고요. 집어넣고 말이 맞는지 생각해야 돼요. 얘를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보다 항상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얘가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 퉁은 어쩐다? 빠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가 모든 실수니까 얘는 양수잖아.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음수가 아니라 얘가 만약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0이 되면 절대값이 0보다 크다라 하면 거짓이라고 크거나 같다니까. 알겠어요?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얘가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요. 자, 이 그래프 그려져 안 그려져?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프가 얼마입니까? 꼭지점이 2분의 3,0이 찍어지는 그래프예요. 얘가. 맞나요? 현재 여기는 X축이고요. 이 그래프
y는 절대값 2x 마이너스 절대값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 그래프인데 얘는 뭡니까? 얘는 상수죠. y는 상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현재 하나를 예시를 들어보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큰 쪽 그래프가 위쪽에 이 부분의 x값의 범위 일게 해야 해석됩니까? 이 해석은 계속 나올 거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큰 쪽 여기하고 여기의 x의 범위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 좋아. 여기에 있는 x의 범위인데 얘가 모든 실수는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얘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 요 그래프는 지금 확실합니다. 얘는 지금 불확실한 거고 아직은 a가 움직일 수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가 y는 a 플러스 1이 저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 모든 실수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경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계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냐 이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x가 2분의 3인 점이 빠져버립니다. 만나는 부분을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0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해석 문제야. 뭐를 해석할 줄 알았는데 요 부등식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 문제 봐볼게요. 마이너스 최근에 본 적 없잖아 우리.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보긴 했는데 자 마이너스 문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프가 쉽지 않으니까 뭐한다? 얘는 0점 분리고 풀어야 돼요. 얘는 어떻게 푼다고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요? 얼마나 나눠야 된다요?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나눕니다. 범위가 마이너스 1, 2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 풀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네요.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세 번째 x가 2부터 두 분은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쉬운 거부터 한번 볼게요. 865번. 자, 절대까지 복잡하게 보입니다. 절대까지 복잡하게 보면 안 돼. 두 개짜리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안을 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안을 보면 안 돼. 누구만 보는 거야,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만 보는 거야.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절대값을 벗겨놓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얘만 있고 안에가 안 보여. 얘가 안 보여? 얘가 안 보여, 지금. 절대값이 3보다 작다. 뭡니까? 3보다 작다? 어떻게 가? 알지? 작으면 사이 범위라겠죠? 절대값 이것만 볼 거야, 지금. 절대값이 3보다 작가 있으니까 사이 범위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누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절대값이 많으면 복잡하게 보기 힘들어지니까 절대값 x-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런 생각 아니죠? 얘를 지금 하나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2를 넘겼습니다. 2를 넘기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상한 제 변화 있네요.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 이 식에서 이상한 점이 뭐야? 절대값의 기본적인 성질을 판단하고 있어야 문제가 쉽게 넘어갑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당연한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이쪽은 할 필요가 없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이쪽만 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나오겠네요. x 마이너스 2. 절대값 5보다 작다. 절대값 5보다 작다. 마이너스 5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x 6까지. 쉽게 마무리가 되네요. 됐습니까? 다음 864번입니다. 문제가 책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좀 쉽고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여기서 너희들이 첫 번째 잘못. 얘를 x-1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됩니다. 루트 제곱은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절대값 씌우고 나와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루트 제곱은 절대값 씌우고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값, 이쪽은 x에 관한 식. 그러면 우리는 이쪽 식이 어려우니까 뭐 하면 돼? 0점 분리법으로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는 게 아마 책에서 이렇게 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 이쪽 그래프 쉬워 어려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프를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고 하나는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두 개를 그릴 거야. 두 개의 그래프다.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림 연습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 잘 그려야 되고 2차 함수 그래프 잘 그려야 되고 현재는 절대값 그래프까지 잘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나요? 절대값을 빨리 그려야 됩니다. 일단은 선생님 보통 축은 많이 안 그렸는데 이 문제는 얘 때문에 축을 그린 거야. 얘 때문에. 얘.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마이너스 1, 2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집어넣읍시다.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2를 한번 넣어봤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니까 2를 넣어봤더니 3이 나왔네요. 3을 지나니까 한 이 정도 지나는 그래프. 다 그랬습니다. 얘는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고 남겨놓은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너희들 때는 이런 선들 보조선이니까 좀 연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얘를 그렸습니다. 이제 얘는 그려서 여기다가 얘를 그릴 거야.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2인 거죠. 얘가 2.3이죠. y절편 2입니다. y절편 2면 이 점이 0,1을 지나겠죠. 여기는 2,3이니까 한 칸 올라가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 2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2,3이니까 조금 더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얘가 0,1을 지나니까 y절편 2입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야.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 기울기 얼마야? 오른쪽 기울기 2죠. 이 기울기 얼마라고? 2라고요. 이 기울기는 얼마고? 1이죠. 얘를 좀 더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죠. y절편이 0,2이고 조금 더 완만하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뭐 이 정도로 그려지겠죠. 이 정도로 그려지겠네. 됐습니까? 그래프 다 그렸어요. 왼쪽 그래프 그렸고 오른쪽 그래프 그렸어요. 왼쪽 그래프 그렸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됩니까?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더 작은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가 작은 이쪽 부분의 x의 범위, 이 부분의 x 범위가 우리의 해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점은 쉬워 어려워? 쉽죠? 이 점은 x좌표 쉽게 나왔습니다. 이 점은 x좌표 얼마? 1이죠? 그래프 자체가 쉬우니까 그래프가 쉬우면 이런 점들 빨리빨리 구해야 됩니다. 얘가 2이고 얘가 3이니까 이 점은 1,3이에요. 요놈 x의 범위는 나왔습니다. 요 점은 x가 1이고요. 요 점만 알아내면 되겠네 이제. 여기서 100까지니까 요 점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요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었죠. 기울기가 2인 직선. 얘를 그냥 풀면 되겠죠. 이 직선은 그냥 절대가 풀면 기울기 2인 직선이 나왔지. 이 직선은 얼마입니까? 2x-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점을 구하려면 2x-1하고 x 플러스 2하고 연립을 하면 넘기면 x는 3.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x좌표는 3 이렇게 되겠어요. 마무리. 이 부분의 x의 값의 범위 등호는 없습니다. 1부터 x는 3까지. 자,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알고 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얘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풀리긴 하지만 이 방법으로 풀을 때가 제일 쉽게 마무리해준다 이거죠. 시간 싸움이에요. 이 부분은 시간 싸움. 그래서 문제 풀이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좀 쉽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이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야?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라 이런 말 되겠죠? 왜?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기본 그래프를 연습시킨 거야. 기본이 아닌 그래프는 못 풀지. 그러면 0점 분리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식이 길더라도. 책에서는 얘가 뭘로 풀어졌을 거야? 0점 분리법으로 풀어졌을 겁니다. 말했어. 하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주고 여기까지는 잠깐 쉬었다가 너희들 숙제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일 때 이거야. 조금 전에 선생님이 풀었던 것은 해가 있다 없다고. 지금 문제는 정수해가 몇 개다 이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수직선을 꼼꼼하게 그려야 됩니다. 수직선이 하나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게요. 일단 두 번째 식이 좀 쉬워 보이네요. 먼저 풀겠습니다. 3x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2x, 7 넘기면 얘가 6 넘기면 x는 3보다 작다는 식이 나왔네요. x는 3보다 작다. 위의 식은 x 이쪽으로 넘기면 4분의 x, 오른쪽으로 넘기면 8분의 2a 마이너스 1, 4를 구하면 x는 2분의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네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쩐다? 수직선을 그린다. 하나는 3보다 작다. 등호 있고요. 하나는 뭐보다 크다. 자, 뭐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히 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쪽에다 그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쪽에다가 색칠해서 그린다. 일단은 이 상황입니다. 해가 있을 때는 이 그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의 정수가 한 개입니다. 한 개뿐이라고 했어요. 현재 이 안에는 정수, 양의 정수 오다가 0 나오고 음의 정수가 있다 이 말이죠. 몇 개? 한 개 있다는 말은 왼쪽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1이 있고 오른쪽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2가 있다 이 말이겠죠. 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에 맞게 수직선을 그린다. 이 경계값도 찍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2분의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건 맞다. 그 다음에 경계값 등호. 여가 등호했다는 말은 2점으로 갔다 이 말이죠. 2점으로 가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돼버리죠. 그럼 안 된다. 안 되면 여가 등호 빠져야 된다 이 말이고. 2점이 되면 정수회가 음의 정수가 한 개 맞나요? 맞으면 등호가 들어가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2 넘기고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A값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는 여기 멸리부등식 8번까지 문제 9번 활용이니까 8번까지 문제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문제에 맞는 상황을 수직선에 나타난 후에 해석을 해서 문제 푼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돼버리면 좀 힘들어집니다. 알겠어요? 많이 어렵진 않은데 수직선 해석이 해야 돼요. 마무리 작업, 부모 작업. 그 다음에 뒤에 10번부터는 절대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문제는 쉬운 문제는 쉽게 넘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정리를 풀어도 되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선생님 2개짜리 그래프를 풀리고 한 가지 더 방법 있죠. 0점 풀이법 있었습니다. 그 방법까지 3가지 방법을 잘 이용하면 될 건데 그중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문제 하나 해줄게요. 2개 A 이 그래프가 K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붙었구나 딱 봐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얘가 먼저가 아니고 얘가 먼저입니다. 얘가 먼저야. 얘가 마이너스 2가 1이야. 여기까지 맞죠? 기울기는 얼마다? 절대값 T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2라고 했죠? 여기가 기울기가 2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바로 그리고 Y좌표 안 그렸나요? 1 집어는 얼마입니까? Y좌표가 3입니다. 여기까지가 왼쪽 그래프야. 자,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건데 K보다 작은 부분 K를 이렇게 그릴 건데 얘보다 더 아래쪽은 이쪽에 X의 범위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이 부분의 X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6개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 6개. 근데 우리가 보이는 정수가 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를 보이죠? 여기 4개 보이죠? 그럼 6개 된다는 말은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니까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만 있겠죠? 보입니다. 예, 그래프 그렸고요. K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가 Y는 K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부분의 X의 범위가 지금 부등식의 해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정수가 몇 개다? 6개라고 했어요. 여기가 정수가 6개가 되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다고요. 여기가 지금 4개가 있어. 6개 되려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오른쪽에 하나가 있다는 말은 누구는 있고 2는 있고 3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에 2는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게 해달라 이 말이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가 기울기 얼마입니까? 2죠. 2까지는 한 칸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는 들어가지만 3은 들어가면 안 돼. 한 칸이면 여가 몇 칸? 2칸. 얘도 2칸. 그래 되겠죠. 여기가 3이니까 요 높이는 얼마야? 5가 되겠죠. 이 높이는 얼마? 5. 이 기울기의 2라는 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높이는 얼마? 5가 되겠죠. 이 높이는 얼마? 7이 되겠죠. 그럼 K는 어째? 그 사이를 지나면 되겠네요. 5부터 7 사이 요거 해석됩니까?
얘가 1이니까 2는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야 돼. 2는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면 요 사이를 지나야 돼. 여기 한 칸이면 얘가 두 칸, 얘가 또 한 칸이면 얘가 두 칸이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얘가 3, 5, 7이니까 5와 7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작업 뭐? 등호 작업이라고 했죠? 등호 작업. 얘가 5가 되면 2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등호 있습니다. 얘가 5가 되면 2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겁니다. 등호 있으니까. 얘는 된다, 이 말이죠. 얘가 돼버리면 3이 들어가 버리죠. 3이 들어가면 개수가 2개가 더 늘어버린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5는 들어가고 7은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풀면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쌤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한 5분 정도 걸렸는데 실제 쓰는 것만 양으로 보면 1분도 채 안 돼서 문제 풀 수 있어요. 해석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30분 쉬시고 남는 시간을 숙제하십시오. 숙제는 끝까지니까 근데 좀 많을 수 있어요.